자, 이번에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업 모형, 수업 방법 이런 것 중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또는 뭐 이론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이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이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특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학원가에 다 붙어 있고요. 요즘에, 방송에서도 선전을 하고 학습지 선전하는데도 나오고 막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자,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학습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변에 많은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은 그냥 학원 안 가고 혼자 하거나 그냥 혼자만 하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갖고 가장 중요한 게 목표예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짜고 그 실행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 그 좋은 팁을 드리면요. 우리가 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학업 성취가 높은 학습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조건인 첫 번째인 목표를 분명히 잘 세우고 이 목표가 분명한 친구들은 자신의 학업 계획을 이렇게 잘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이것을 수정해 나가면서 실제로 목표에 따라서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 계획에 따라 자신의 학습을 주도해가는 학습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어떤 식으로 만약에 교수자로서 자기주도 학습을 학생들에게 그 안내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라라고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절차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주도 학습은요. 학습 요구를 진단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목표가 나올 수 없겠죠. 나는 사실 뭐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실제 내 성적은 여기밖에 안 있어. 그럼 이 사이에 이렇게 갭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요구 진단을 스스로의 요구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정확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지금 점수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수학인데 수학 점수를 이만큼 올리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만 세우고 나서 하라라고 하면요. 목표만 세우고 지켜야지 하면 막연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자기가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학이 이렇게 부족하면 내가 수학을 누군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학습 자원이나 나를 위한 학습 지원이나 어떤 것들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를 다 따져보면서 학습 지원이나 자원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거기에 맞게 시간 계획을 세우고요.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가에 관한 학습 전략을 선정하고 실제로 거기에 맞게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플랭클린 다이어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학기 초 되면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 막 다이어리 사서 시간 계획 짜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많이 하겠지만 이런 학습 계획 같은 것을 막 짜고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일단 먼저 구체적이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이 전체가 얼마고 그 계획 중에서 중간에는 뭘 달성해야 되니까 이렇게 역으로 시간 계획을 짜보면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학습 자원이나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 계획에 따라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자기가 목표했던 시기까지 어떤 이행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를 스스로 평가를 해봅니다. 아,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에 이런 플랜을 세워서 이런 어떤 도움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시간 계획을 짜서 공부를 했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났더니 목표에 도달이 한 90%밖에 안 됐어. 나머지 10% 정도가 부족해. 그럼 이거는 왜 그랬는지를 가지고 다시금 요런 부분 내가 이걸 하기로 했지만 정말 고난이도 문제는 제대로 풀지 못했구나.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 부족한 10%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럼 나의 다음 목표는 뭐다. 라고 하면서 목표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평가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 환류해 갈 수 있는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입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은 왜 우리가 교육에서 자꾸 강조를 할까요? 온갖 학원에서 홍보를 하면서 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홍보를 할까요? 분명히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이겠죠? 자, 일단 자기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면요, 학습 성과에 대한 자기 만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주도 학습은요,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아니고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학업 성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높아지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인 영역뿐만이 아니고 정의적인 영역까지도 교육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아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학습자들에게 자꾸만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을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은 교사는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또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자, 교수자는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학습자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학습자들이 다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목표 설정이 잘 안 되면은 같이 너는 뭘 하고 싶니? 요구부터 같이 진단을 해보고 목표도 같이 한번 세우는데 조력을 해보고 학습 플랜을 하는데도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학습자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같이 시간 계획을 짜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자기 학습을 자꾸만 모니터링 하는지 도와주고, 그다음에 학습이 어느 정도 끝나면 어떤 식으로 너의 학습을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그것을 자꾸만 하게 해서 자신의 습관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